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비가 내린다는 절기 9구인 오늘도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부터는 바람까지 다소 강해지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보다 더 거세질 전망이니까요. 화기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2.7도로 어제 같은 시간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봄 옷차림으로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영덕은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0도, 독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뚜렷한 비 소식이 없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흐려지다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여성 직원 3명이 성희롱과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며 직장 상사를 신고했는데요. 조사위원회가 3개 사례에 대해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공단 측은 가해자에게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리어 피해 여성 직원들은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홍보관.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3명은 상사인 팀장으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일상적인 외모에 대해서 평상시에 발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한 직원한테는 뭐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피해자들은 임신과 관련된 부적절한 지적에서부터 임신에 대해서는 그냥 그게 뭐 자기가 원한다고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지역 시의원의 불륜 사실을 알아오라는 엉뚱한 지시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단 측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3건의 사례 모두 성적인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계관계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가해자인 팀장에 대해 취한 인사조치는 경징계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견책이라는 거는 어떤 징계 처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어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감봉 6개월, 정직, 뭐 파면 이런 형태로 하는데 여기는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조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심지어 성희롱 신고 이후 SNS에 피해 직원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거나 왜곡된 정보가 게시되면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또 달리겠다. 역시 쟤네가 행실이 저렇고 뭐 저래서 그냥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났구나라는 또 그런 댓글들이 달리지 않을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비위의 정도가 약해 경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 피해지 복원을 위해 산불 피해 복원 방향 추진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학계, 지자체 등이 참여해 연말까지 산불 피해지의 생태와 사회, 경제적인 복원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연 생태계 복원과 항구적인 산림 복구 계획, 2차 피해 방지, 산주와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원 개발 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또 산림청은 불에 탄 나무가 쓰러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가 주변 산불 피해목을 우선적으로 긴급 벌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3월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면적은 2523헥타르에 이릅니다. 포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포스코와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자를 공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수많은 포항 지역 시도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포스코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왔고
다수가 포스코 관련 기업을 운영하거나 포스코 직원 출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 브리더 무단 배출 문제 등 환경 문제나 포스코 홀딩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역 정치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각 정당은 반드시 포스코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북사회연대포럼,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영일대 해수욕장 번영회, 포항시 농민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60대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염산이 든 생수병을 공무원 얼굴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누구보다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단체 예약도 늘어나는 등 변화가 실감난다는 반응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업종별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성로의 한 술집, 영업시간을 새벽 4시까지 늘린다는 안내 문구를 가게 문 앞에 붙입니다. 그제 이른 저녁부터 이곳을 비롯한 동성로 술집마다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부터 이제 풀려가지고 그냥 이제 코로나 이전의 경기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죠. 대구 먹거리 거리인 드란길에도 모처럼 대규모 회식 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횟집 사장님은 오랜만에 예약 장부에 단체 예약 손님을 적어둡니다.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전화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약도 전에보다는 조금 더 잡히고 있고 인원수도 조금 늘어나서 예약은 잡히고 있습니다. 인근 고깃집도 단체 예약 손님이 늘면서 미리미리 고기를 손질해둡니다. 그제부터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손님이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들이 오셨을 때 부담감을 덜 느끼는 건 사실이. 왜냐면은 제한이 있으면은 뭔가 촉박하고 빨리 먹고 나가야 되고 뭐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다만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모든 업종 매출 회복에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 기간 모임과 음주가 줄고 건강이나 가족 같은 가치가 중요해지다 보니 유흥업소는 거리두기 해제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아직까지. 또 지금은 또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리운전 수요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는 한 12시 조금 넘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뭐 거꾸로 돌아가겠습니까? 2년 1개월간 이어진 거리두기가 생활 방식을 바꾸면서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업종별 체감 경기도 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대부분 해제되면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불편하고 또 불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고령층인데요. 개인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권윤수 기자입니다. 4월 19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335명입니다. 2주 전인 지난 5일 24,800여 명, 한 주 전인 지난 12일 22,200여 명과 비교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감염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하고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젊은 층은 비교적 가볍게 앓고 지나지만 문제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중증으로 갈 위험도가 높아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대구에서는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26곳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94명의 환자가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사망자도 요양시설에서 많이 생겨 자칫 거리두기 해제에 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75살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15에서 20%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나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본인도 모르게
주변의 고령층이라든가 아니면 기저질환자분들에게 본인이 감염의 어떤 통로로 이용되어질 수가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같은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기존의 거리 두기가 유지됩니다. 4차 백신 접종자를 제외한 시설 종사자는 일주일에 4번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 면회는 유리창이나 출입문 너머로만 하는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방역 수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개인의 자율 방역 수칙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기, 아프면 검사받기,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등 생활 방역 수칙을 더욱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고령층 스스로를 지키는 길은 백신 접종이라면서 6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의 4차 백신 접종을 권유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경상북도도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바꿉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1,400개 정도인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1,000개로 줄이는 대신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은 지금보다 300곳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한 곳을 줄여 안동 한 곳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요양병원 등을 담당하는 기동 전담반 1개 팀은 유지하고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 접종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낮 시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과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등 9곳으로 확대 지원을 시행합니다. 경주시 등록장애인은 16,587명이고 이 중 발달장애인은 1,475명으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북도 3월 수출액은 50억 달러로 지난해 3월 36억 달러 대비 37.1% 증가했고 무역 역사상 3월 수출로는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과 기계 등 전방 산업의 호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품 단가 상승으로 열연 강판이 112%, 냉연 강판이 66% 상승하며 수출액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액이 20%, 미국이 68%, 일본이 56%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수출 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40억 원에서 올해는 50억 원으로 확대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인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돈만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농업인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돈만 챙긴 45세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강원도 철원의 한 농업인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선불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2020년 12월부터 경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농업인 15명으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8,7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비가 내린다는 절기 고구인 오늘도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부터는 바람까지 다소 강해지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보다 더 거세질 전망이니까요. 화기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2.7도로 어제 같은 시간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봄 옷차림으로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영덕은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0도, 독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뚜렷한 비 소식이 없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흐려지다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